자,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 위원님 나오시는군요. 맞습니다. 저 되게 예산 관련해서 저분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었는데 아, 얼마 전에 되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약간 뭐 장난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머인데 그 제가 책을 썼잖아요. AI 반도체 책을. 네. 네. 근데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셨던 그 권순우 전무님 계십니다. 네. 그분이 지금은 이제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님이신데 와이프가 책 검색을 하다가 그때 있다 그래 검색을 해봤는데 저한테 갑자기 뭐 자영업 관련한 책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저자가 그분인데 그분의 그 저서 네. 목록이 제 저서 목록인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아, 잘못 나왔군요. 네. 동명이인이라.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SNS에다 올려가지고 아 이게 권순우 예전에 그 권순우 선수가 유빈하고 헤어지고 그래갖고 제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누구랑 헤어져요? 유빈, 그 저기 테니스 선수죠. 예, 가수 유빈, 네. 가수 유빈? 원더걸스, 아, 원더걸스랑 사귀었다고요? 예, 누가? 권순우가, 권순우가? 예. 어떻게? 그래갖고 헤어져갖고 욕을 엄청 먹었다니까요, 제가. 이래서 빨리 유명해져야 됩니다. 이름이라도 유명해져야 돼. 이름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참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그 나만 하겠냐. 아, 이상민. 그쵸. 네. 아, 거기 여러분 계시죠? 나라 살림을 챙겨야 예, 되는. 권순우 해봐야 몇 명이나 되냐. 아, 이상민 근데 진짜 이상민은 많아. 네. 뭐 지금 뭐 가수도 행정안전부 있고, 장관부터 해가지고 빚다 갚으셨고. 네, 농구 선수도 있고. 농구도 있고, 예, 그 개그맨도 저 성대모사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예, 정프로님은 닮은 이름 같은 이름 없. 저는 없어요. 희한하더라고. 정용진. 그치, 정용진은 있는데 그렇게 예. 좀. 저랑 같은 이름이 진짜 유명한 사람 중에 없어요. 제가 어쩌다 한번 예전에 검색해봤는데 판사 중에 한 명이 예. 꽤 좀 고참 판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책도 좀 쓰시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죠. 네, 금요일이라 좀 가볍게 예, 시작을 제 이름 해봤습니다. 중에 제가 최고입니다. 예. 그 증시 마감 사항 살펴보면요. 다우존스는 0.59% 올랐고요. 나스닥은 0.22% 떨어졌고 S&P 500은 그냥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기술주보다는 좀 안정적인 뭐 주식들이 좀 올랐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다들 그냥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실적이 나오든 팔려고 했을 거야. 네네네. 그렇죠. 예, 어떤 실적이 나오든 그걸 명분 삼아서 팔려고 했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나오면서 뭐 가이던스가 좀 시장 예상치를 못 미쳤다도 아니고 벗어나지 못했다 정도의 뭐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엔비디아 한 3.3%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열었는데 마감까지 하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1.3%까지 올랐다가 뭐 뒤로 갈수록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모멘텀을 뭘로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아직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잘 나왔습니다.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3%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뭐 예상치가 속보치가 2.8이었거든요. 근데 2.8도 되게 잘 나왔다고 했었어요. 근데 속보치보다도 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경제는 괜찮은데 금리는 내린다 그러고 그 지수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은 지수는 더 가도 되는 상황인데 네.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 정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조정을 할 만한 거리도 별로 없고. 조정을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좀 한번 뜯어 먹어보자. 잘 나왔네. 그러면 가이던스는 좀 어때?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블랙웰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블랙웰은 뭐 어차피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 네. 그 제품이었고 블랙웰 없어도 제품은 잘 팔립니다. 엔비디아 제품은 뭐 신제품이 없으면 뭐 다른 거 살 거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H백 다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실적은 문제가 없겠지만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이 AI 생태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냉소적인 시각들이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두산이 그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교정 정도를 했어요. 교정이에요? 철회가 아니야? 뭐 철회는 철회인데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어서 그 내용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지배구조 개편안 있을 때 좀 반대하고 그러면은 그럼 그냥 뭐 반대하든지 말든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뭐 이렇게 그 주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은 뭐 아까 반대할 거면 반대표 해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그 두산에서 발표했었던 지배구조 개편 아니었어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그림상으로는 로보틱스가 있고 두산 바켓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안은 그러니까 두산이 원래 추진하려고 그랬던 안은 바켓이랑 로보틱스를 합치는 안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두 개인데 네. 하나는 바켓을 가지고 있는 에너빌리티가 네.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보내는 안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바켓을 받은 로보틱스가 바켓을 합치는 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두 개였어요, 두 개. 근데 그 중에서 바켓을 보내는 거는 그냥 추진을 하고 두 개를 합치는 안은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던 그 좀 어렵다는 개념인 포괄적 주식 교환. 예. 그거를 안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이 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곳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바켓을 내놔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싫어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식을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두산 바켓 주주들이 싫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가라고 본다면 일단 두산 바켓은 사실은 원래 가기로 했던 거니까 네. 뭐 그 로보틱스랑 합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켓은 그렇게 뭐 가긴 가지만 로보틱스랑 합병하는 두 대를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제 주가는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안 줬으면 싶은데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마이너스 3.95%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좀 좋은 회사 하나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8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주 시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안이 나왔을 때 바켓이 배당을 하게 되면은 에너빌리티보다 로보틱스를 거쳐서 올라가는 게 배당액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 가치는 뭐 이 안이 추진되는 게 나쁘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까지 거버넌스하고 잘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이번 두산 건은 그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두산 로보틱스랑 그 바켓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든 말든 나한테 있었던 이 알짜 회사인 두산 바켓이 없어진다고 하면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죠. 자기 연결 이익, 영업이익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5%인가 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의 95%가 사라진다는 얘긴데 싫죠. 그럼 누구의 주주의 의견은 듣고 누구 주주의 의견은 안 듣는 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M&A잖아요. 네. 그러면은 M&A라는 거는 서로 이익이 될 때 그렇죠. 그 내가 팔고 내가 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당근 거래 하는데 뭐 누가 뭐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네. 근데 당근 거래를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와이프 몰래 샀다 걸려가지고 무조건 팔아와라. 네. 그러면 제가 진짜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내놓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그 두산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 밥캣이 뭐 알토란 같은 기업이긴 한데 그 밥캣이 이제 왜 이쪽으로 에너빌리티로 가느냐, 밥캣이 왜 로보틱스로 가느냐 할 때 밥캣이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네. 뭐 쪼개서 가고 막 그러는데 왜 쪼개서 가냐면은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인수하기 위해서 부채가 7천억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 너 주식만 가지 말고 빚도 가져가라.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애가 어디 갈라 그러니까 야 너 그 학자금 내주느라고 대출 받은 거 있으니까 네. 그 대출도 가져가.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7천억을 대출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7천억 대출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빌리티는 7천억의 부채가 줄어들게 되고 네. 부채 비율이 줄어든 것만큼 좀 더 차입 여건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원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야 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두산 바켓의 배당금도 한 700억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이자 주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 부채에 대한 네. 이자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단 두산 쪽의 설명은 그 7천억 부채 부담을 바켓이 가져가기 때문에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전 안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산에서 또 설명하는 게 내용은 복잡한데 한번 설득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로보틱스가 있고 밥캣이 있고 있으면 우리나라 지주법에 손자회사 밑으로 가면은 100% 지분을 취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자회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인수할 때 100%를 안 사도 된다. 근데 이게 밥캣을 이제 합병을 못 하게 되니까 네. 나중에 뭘 사게 되면은 100%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산 네. 쪽의 명분이에요. 뭐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 정프로님 아예 관심 없는 표정이세요. 그게 거의 그게 뭐 주주들한테 그 말이 되냐 약간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을 내놓긴 했는데 그렇게 설득력을 높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주주들의 그러니까 주주들의 반응에 반응했다는 거는 좀 개선된 걸로 보이긴 하네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예, 예. 뭔가 바켓을 너무 싸게 사가는 거 아니냐라는 포괄적 주식 교환 이거를 제가 그 예전에 뭐 주주를 쫓아내는 그런 방식이라 좀 되게 잘못된 제도다. 네. 포괄적 주식 교환 제도 이거 제도는 손을 보긴 봐야 됩니다. 네. 어차피 뭐 두산이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제도는 좀 손을 봐야 됩니다. 네. 뭐 주식 내가 갖고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꿔줘요 그걸. 그러니까. 그 주식 갖기 싫은데. 네. 네,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하나오션이 미국의 군수 지원함 정비를 처음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선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꽤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미국 군함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미국 군함 시장에 뭐 직접 들어갈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그 많은 군함을 고치는 데만 네. 연간 20조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드디어 진출을 해서 처음으로 물량을 따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사가 가지고 있으면 조선사가 할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뭐 이게 뭐 장사를 잘하면 좀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하겠지만 그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20조라는 큰 시장이 새로 우리한테 열리게 됐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에 미국 해군과 4만 톤 규모의 대형 군수 지원함 한 척의 창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창 정비 사업을 수주를 하려 그러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함정 정비 협약이라 그래서 MSRA라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전에 그 제일 먼저 딴 데는 HD 현대중공업이 이 MSRA 자격을 처음으로 취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추가로 이 MSRA 자격을 취득을 했고 그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네. 주문은 하나오션이 먼저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른바 마수거리잖아요. 원래 네. 장수할 때 네. 처음으로 뭐가 좀 팔려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가 그래갖고 이제 보통 장사꾼들은 마수거리 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 잘 안 쓰지 않나? 마수거리 많이 안 써요? 요즘은 많이 안 쓰는 어휘 같은데. 그 말 말고 다른 거 많이 쓰지 않아요? 요즘에? 아니 그냥 뭐 첫 손님 받았다.
아니 뭐 하나 팔았 게시했다 뭐 이 정도 쓰지. 게시했다. 네, 네. 마수거리는 저기 한 20년 전에 아저씨들 많이 쓰시던 말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정부님 되게 MZ인 척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저씨들 이런 말 자꾸 씁니다. 아저씨들. 마수거리. 아저씨들. 네. 그래서 여튼 어쨌든 그래서 게시했다. 예,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트랙 레코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한 건도 없을 때는 너 진짜 할 수 있냐 아니면은 그 주문을 넣는 입장에서도 이게 뭐 너 주문 받아본 적 있냐 이럴 건데 어쨌든 트랙 레코드가 생겼다는 거에서도 꽤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랑 요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은 온도 차가 있긴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하나오션은 아예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필리조선소. 필리조선소. 네.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왜 미국 시장에 직접 조선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정비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자국에서 만드는 사업 있죠. 만드는 네. 사업. 요거는 무조건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음. 그게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정비는 뭐 우리 일본에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정비가 가능한. 근데 요코하마 항에서도 네네. 만들죠. 예. 근데 만드는 건 무조건 미국 땅.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해놨는데 네. 그 필리조선도 인수해놨는데 뭐 진짜 주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비 쪽에서 이제 첫 거래가 생겼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함정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리고 뭐 미국이 배를 뭐 잘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죠. 예. 네. 그리고 그 중국이랑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네.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오늘은 준비 안 했는데 그 도련선 네, 도련선. 그 중국을 기준으로 아, 해서 네네네네. 1차, 2차, 3차 도련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 태평양에서의 예, 전선이죠, 전선. 예, 예. 방어선 같은 방어선, 느낌. 같은 방어선, 거, 중국의 방어선. 방어선. 네. 근데 그 도련선 뚫고 들어가는 시나리오대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함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피카소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그림만 그리고 앉았냐? 배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배 살 겁니다. 뭐 만들지도 못하는 배를 뭘 사긴 뭘 사. 요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 피카소의 그림을 실물로 만들어줄 조선소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계획은 다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이번에 끼워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갈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요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여서 전 녹색 전환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너무 말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시니컬해졌어요. 어차피 안 돼. 그냥 인류는 망할 거야. 그냥 더워. 뭐 에어컨 틀어. 약간 이런 분위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거 봐라 트럼프 돼서 끝났어. 이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해 있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뭐 전기차로 전환된다거나 탄소 배출 노력을 좀 덜 한다거나 그리고 하는 데는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요. 뭐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소 중립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이거 안 그래도 안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소 중립법이 헌법 불합치라고 했다고? 네. 라고 해갖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법상으로 2030년까지 35% 이상 범위 내에서 정하는 탄소 감축량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법이에요. 근데 헌법 불합치 내용이 뭐냐면은 야, 왜 2030년까지밖에 계획을 안 세워놨어? 네. 2031년 이후에 계획도 세워야지. 아, 그 내용이에요? 라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가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건 헌재가 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한 법률이 헌법에 뭔가 위배가 헌법 정신에 뭔가 좀 안 맞을 때 이건 불합치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31년, 40년 이런 것도 니네가 해놨어야지라고 하는 걸로 이걸 헌법 불합치를 내는 거예요? 예. 와, 헌법 불합치의 판결에 반박한다 반기를 든 아니 정영진 판사님보다 더 위대하신 정영진 프로님. 헌법 불합치를 그럴 때 하는 게 맞나? 뭐 물론 잘 생각해서 하셨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좀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그래가지고 헌재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 이 법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유효하게 되고요. 네. 그 안에 정부와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까지 더해가지고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누가 청구인이에요? 이 청구인이요. 네. 그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위헌 심판 소송입니다. 영유아? 그러니까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들의 어떤 그 단체들이 네. 낸 겁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낸 것들을 모은 거죠. 그래갖고 이게 탄소 중립 기본법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 금지 원칙에 벗어난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네. 그래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소하게 보호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내용들이 여러 국가에서는 많이 있어요. 네. 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환경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강력한 환경 대책을 세워야 된다. 탄소 중립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는 다 여러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이쪽이 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에 얼마나 날씨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 아실 건데 이거를 좀 미적미적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물론 거기서 뭐 기업들 쪽에서 또 반대 의견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근데 의외로 기업들 쪽에서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맞는데 이거를 신사업으로 해서 준비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방향, 그러니까 속도가 좀 다를 뿐이지 방향은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것도 다 좌초자산이 되고 여기에 뭐 그 주식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건데 꼭 그거를 진짜 끝까지 밀어놨다가 꼭 할라 그러냐. 뭐 그냥 정해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순대로 이렇게 가면 그러면 또 이렇게 약간 불편함은 있고 돈은 좀 들겠지만 인프라도 다 바꾸는 거 다 친환경으로 바꾸는 거고 배도 바꾸는 거 좀 친환경으로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네. 아유 나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친환경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차 바꿀 때 하는 거거든요. 공장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설비로 짓지 기존에 있던 공장 뜯어가지고 친환경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방향성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 그래야 그럴 때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야 설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설비 효율성 높아지면서 생산성도 좋아지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이게 미래 세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뉴스를 하나 그냥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관련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것도 미래 세대 관련한 얘기인데 정 프로님도 국민연금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청년들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국가 책임을 하겠다라는 걸 법령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가 다 책임진다. 지급한다는 거를 국가가 명시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의무로 국가의 의무로. 예, 예. 네. 근데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다 보장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떼어먹을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걸 법에다가 명시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 얘기는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연금을 올릴 때 그 제일 오래 많이 내야 되는 청년들의 상승률과 그 조금 이게 기간이 좀 짧고 더 많이 받게 되는
중장년들의 연금 상승률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연금 개혁 의지를 강하게 좀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조금은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연금 그 상승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차등화를 해야 된다라는 네. 안까지 좀 주었습니다. 그게 제일 그 논쟁의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차등으로 가져가냐 마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모수 개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모수 개혁도 해야 되고 구조 네. 개혁도 해야 되고 막 있는데 이번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세대별로 조금 차등을 둬서 내야 되는 돈, 내야 되는 비율 혹은 나중에 받는 비율 이걸 좀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까 기후 변화 부분하고 연금 부분들을 같이 좀 섞고 싶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연금 개혁이나 기후 변화나 이게 그 많은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구체적인 안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안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연금안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 그렇게 좀 뭐 또 저러다 마는 거 아니야? 또 연금 개혁이면은 또 싸우다가 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인식들이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네. 또 그냥 저렇게 뭐 얘기만 하다 말겠지. 뭐 진짜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그럴 정도의 그 끌고 가는 힘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냉소적으로 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하면 늘 이제 정치인들 탓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근데 사실 이게 정치인 탓할 거 별로 없다. 국민들이 그럼 과연 연금 개혁, 저 기후 위기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토론할 준비가 돼 있는가? 난 그거 없다고 봅니다. 아니 뭐 삶이 바쁘니까 그거까지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30년 뒤에 올 일인데 뭐 근데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 난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이게 뭐 정치만 욕하고 뭐 한다고 나는 이거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 예, 뭐 항상 우리가 뭐 국민들은 위대하고 국민의 선택은 현명하고 이런 얘기 입에 발린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인 중에 단 한 명도 난 못 봤다. 어차피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도 뭐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또 욕 태바가지로 쳐먹겠지만 아니 근데 이주호 기자하고 저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있는 거 아시죠? 나 혼자 욕먹을 거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고 나는 뭐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보다 약간 그 온실가스 배출량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탄소 중립 기본법 네. 이게 헌법 불합치가 났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탄소 중립 기본법이 문제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보다도 2030년까지만 있고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뭐 이렇게 장기적 계획이 없으니 이거를 다시 잘 만들어서 재입법하라는 취지의 그런 헌법 불합치인 거죠. 그냥 미흡하다. 미흡하다는 거죠. 좀 더 강화해라. 네. 예. 그래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건 정치권에서 아마 내년 혹은 뭐 언제까지 26년 다시 이제 재입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올소 맞습니다. 소신발언 응원합니다. 아, 근데 엄청난- 의외로 많이 욕안 엄청난 먹네요. 응원이 아, 그래? 지금. 네. 너 욕 엄청 먹을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사람들 뭐야? 왜? 정신 차린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네. 그 시간도 없는데 아이, 딱 1분만 아니 30초만 네. 맨날 이제 선거 끝나면 정치인들 다 얘기하잖아요. 이번은 정말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묘하게 정말 잘 짜주셨다. 뭐 여야 구도를 뭐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정말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나는 보질 못했습니다. 예, 뒤에 가면 다 얕보고 있으면서 근데 또 그 얕볼 짓을 해.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우리. 우리 조금 더 무섭게 정치인들 뭐 하는지 혹은 뭐 지금 정부가 뭐 하는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뉴스 나오면 우르르 사람들이 뭐 선동하면 그냥 우르르 이렇게 가면 항상 그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요까지는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헌재 판결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좀 먼저 났습니다. 최초. 먼저 나왔다. 예. 그죠?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기후 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네.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또 중고 제품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고 제품은 어디요? 번개장터. 번개장터. 네, 번개장터 컨텐츠가 지금 저희 링크를 통해서 나가고 있죠. 요거 보시면 앞으로 이 리커머스 시장, 중고거래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 현재 상황들 이런 것도 투자의 관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와, 빌드업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제가요? 네. 네, 광고로. 다 이 모든 얘기는 광고를 위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닌 제 소신 발언 아니다. 신념 소신 전혀 상관없이 아, 광고다. 광고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수르 팀장님, 예, 요 정도 할까요? AI 반도체 혁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맞습니다. 그 권수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